여러분들은 프랑스 요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고급 요리의 대명사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요리, 화려하고 다양한 코스, 또 격식을 따지는 까다로운 테이블 매너와 콧대 높이로 유명한 프랑스 요리사, 대충 이런 이미지가 많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17세기부터 유럽의 문화예술 중심지가 된 프랑스, 그리고 파리. 그때부터 프랑스 요리는 세계의 고급 레스토랑에 용어, 절차, 시설, 격식 등 표준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세계 최고의 요리사들 숫자가 가장 많은 게 프랑스 요리죠. 그런데 한국은 선진국 치고는 드물게 프랑스 요리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스타일에 상극인 부분이 많습니다. 번거롭고 밑준비에 손이 가는 요리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까다로운 절차의 코스, 또 국물 요리가 반드시 존재하는 한국 음식과 달리 프랑스 요리는 거의 물을 쓰지 않는 게 중심이죠. 번거로운 거 싫어하고 실속을 중요시하고 무엇보다 빨리빨리 정신이 DNA에 흐르는 한국인들에게 프랑스 요리가 인기 없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다 서민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이태리 요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인기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죠. 그런데 이런 프랑스 요리계에 혁명을 이끈 셰프가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지키면서 정통 프랑스 요리의 격식을 벗어나 새로운 요리 문화를 선보여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피에르 쌍보이에, 한국 이름은 김상만. 오늘은 천혜고와 신세로 7살 때 프랑스로 입양이 돼서 세계적인 요리사로 우뚝 선 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고아가 되어 7살 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유럽으로 입양되어 간다면 과연 한국에 대한 기억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또 자신을 품어주지 못해 떠나보낸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피에르 쌍보이의 한국 이름은 김상만. 현재 프랑스 요리계에서 뉴웨이브의 선두주자이자 베테랑 셰프와 신의 셰프들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우뚝 서 있는 인물. 파리의 중심에 서 있는 요리사죠. 비싸고 격식 있는 정통 프랑스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그보다 한 단계 아래로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인 비스트로. 그의 식당은 저녁 디너 코스를 간소화하고 파리 시내 고급 레스토랑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을 받지만 그 맛은 인류 레스토랑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이들은 물론이고 길고 번거로운 레스토랑의 디너 코스보다 좀 더 가볍게 요리를 즐기려는 유명인들도 그의 팬이죠. 미슐랭 별세계 프랑스 요리계의 대스타 알랭 듀카스도 보이에의 팬이라 공언하고 있고요. 일본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영화감독 피트 다케시, 프랑스의 올랑드 전 대통령과 유명 배우 줄리 가에도 그의 요리를 즐기는 팬이랍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 한국에서 버림을 받고 고작 7살의 나이에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되었던 아픈 과거가 있답니다. 마치 머릿속을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7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다행히 가정적이고 넉넉한 환경에서 양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남 부럽지 않게 자란 그는 저녁 파티를 위해 며칠간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양어머니의 모습에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답니다.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며 양어머니에게 요리를 만들어주면 그를 꾸짖지 않고 웃으면서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주던 모습을 보고 요리하는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요리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조리학,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후 그는 프랑스와 런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수업을 쌓았어요. 그러다 2004년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운명처럼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고아가 되어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한국과 인연을 끊고 과거를 지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보이에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고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벅차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한국을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했죠. 한국에 오고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 생각한 된장찌개와 식혜 같은 음식들이 아주 익숙하고 그리운 맛으로 느껴져 놀랐다고 해요. 머리에서는 지워져 버린 기억이지만 그의 혀는 한국과 한국 음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게 이태원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가까운 매장에서 매니저로 있던 한국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녀는 보이에의 반려자가 되었죠. 결혼 후 런던과 파리, 리옹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수업을 쌓은 그는 2011년 유명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 탑셰프 프랑스 편에 출연해 최종 3인에 선발되면서 명성을 얻게 되었답니다. 방송 내내 보이에는 화제의 중심이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스타일과 파격적인 행동으로 유명세를 탔어요. 그는 이듬해 프랑스 파리 11구 오베르캄프 거리에 자신의 비스트로 피얼상 앤 오버금프를 오픈했어요. 보이에가 식당을 오픈한다는 소리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가 없는 파리에서 매일같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답니다. 그날 식재료로 음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엔 전화 예약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의 식당은 곧 파리의 명소가 되고 나오는 음식은 저렴하지만 최고의 맛으로 호평받았어요. 그는 어떻게 까다로운 프랑스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해답은 두 가지였죠. 그는 프랑스의 고급 요리에서 최고의 재료만 사용하고 맛을 살리기 위해 쓰는 부분을 제외한 식재료를 아낌없이 버리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고 해요. 쓰는 부분만 최고의 품질을 고집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최고의 요리인지, 식재료의 모든 부위별로 그 맛을 전부 살리는 것이 최고의 요리인지 말이죠. 보이에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매일 아침 그날 식재료에 따라 그날의 메뉴를 결정하는 후센더 멀실 그의 기본 철학으로 삼은 거죠. 이는 매일매일 요리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실력과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요리사로서 창의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무엇보다 그는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남김없이 활용해 최대로 맛을 끌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엔 바로 한국이 있었답니다. 한국의 처가에서 먹고 느낀 다양한 음식들, 오이소박이, 갓김치, 새우젓과 멸치젓, 이런 한국의 복합적인 맛과 양념들, 발효식품 등 모든 경험을 프랑스 요리에 녹여낸 것이죠. 무엇보다 한국 요리에서 식재료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프랑스 요리에서 물을 쓸 때는 무에 달려있는 무청은 버리는데 한국 요리에서는 무청을 말려 사용하는 것에 힌트를 얻었다네요. 한국에서 본 대로 무를 잘라 샐러드에 쓰고 무청은 말렸다 국물로 쓰는 것, 사용하지 않는 고기 뼈를 국물을 고아내는 데 쓰는 것, 이 모두 프랑스 요리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리법이죠. 머리에는 없지만 혀에 남아있던 한국의 기억이 요리사로서 그의 가능성을 넓혀주었고 무엇보다 한국인 특유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그의 DNA에도 흐르고 있던 거예요. 그는 2016년 프랑스 올랑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전속 요리사로 한국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청와대 만찬을 위해 가락시장을 돌며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를 찾아 선별했고 프랑스 요리에 그것들을 녹여내 정부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죠. 그 과정에서 그가 언론에 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친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서류에 기입된 인적사항은 모두 가짜였다. 혹시 우리 엄마도 가락시장에 있던 아주머니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는 내용이요. 보이에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즐겁게 요리하고 새로운 맛을 추구하며 많은 이들과 만나고 있어요. 현재 프랑스에서 5곳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2022년 5월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협업하여 홍보 목적의 팝업 레스토랑 피에르 상앳 루이비통의 총괄을 맡고 있답니다. 그의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가 한 이야기들로 마무리할게요. 나는 프랑스인이고 프랑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도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나의 프랑스 요리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나는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옮겨와 프랑스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은 존재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답니다. 밥 해드릴게요. 라고요. 네, 새로운 프랑스 요리의 기술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피에르 쌍보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추구하고 있는 걸 쉽게 말하면 가성비와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부담 없는 가격에 최고의 프랑스 요리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어쩐지 굉장히 익숙하죠. 네,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이죠. 파리에서 저분이 운영하는 피에르 쌍인 오버캄프. 여기는 보다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이고요. 피에르 쌍캄베. 여기는 가격이 10에서 20유로 정도 더 높긴 한데 대신 분위기가 좀 더 조용하고 살짝 레스토랑 느낌에 가깝죠. 그래도 파리 시내 웬만한 레스토랑 가격의 5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이에요. 아주 유명한 곳에는 10분의 1 정도고 물론 시설이나 서비스는 레스토랑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요리를 부담 없이 즐기자는 취지로 운영하는 곳이니까요. 저는 이 두 곳을 가봤는데요. 비스트로 수준 가격에 맛은 레스토랑이라는 게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냥 단촐한 코스 하나 있지만 주문 전에 알러지 있는 거, 또 못 먹는 음식 이런 건 다 맞춰서 빼주고 신경 써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프랑스 요리 스타일이에요. 사실 아픈 과거를 안고 해외에 입양된 분들에게 한국의 뿌리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한국은 자기를 버린 곳, 고통스러운 기억만 남은 곳, 그냥 상처 그 자체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또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던 아픈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분처럼 긍정적으로 한국을 받아들이고 나의 뿌리로 삼고 멋지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 대해 여전히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 한국이 이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보듬어주고 뿌리를 찾기 위해 돌아올 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영상과 멤버십 서포터에게만 제공하는 회원 전용 영상, 이렇게 이원화 형태로 채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상세하게 멤버십 회원제 시행에 대한 내용을 공지할 테니 참고하시고요. 또 필요하면 별개로 영상으로 만들어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